전염성 질환, 독감이나 폐렴 그런 쪽은 당연한 거고 그 말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만드는 걸로만 알잖아요. 우리 다 화이자 백신 맞았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비아그라 처음에 만든 대로 유명하고 지금은 비아그라 특허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한 제네릭 약품이 많죠. 그러니까 웬만한 특허 신약들은 화이자나 존슨존슨이나 에브비나 뭐 이런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많이 내고 걔네들이 한번 신약 발표하면 한 15년 정도도 특허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신약을 많이 개발할수록 진짜 주가에 훨씬 좋은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그럼 화이자 184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70년 된 회사네. 거의 200년 가까이 된 회사고 종양학, 면역학, 희귀질환, 백신 우리는 백신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암치료제랑 면역학 질환 치료제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다른 제약회사랑 어떤 게 다른지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은 이거예요. 코미르나티. 그리고 팍스로비드 많이 들어봤죠? 팍스로비드가 진짜 찐으로 코로나 치료제 알약이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 이제 팩트를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백신 안 맞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도 먹을 일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발병률도 이제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팍스로비드랑 코로나 백신 매출이 감소한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 많이 낮아졌지만 컨센서스로는 지금이 제일 영업이익률 낮은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더 늘을 걸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럼 화이자는 백신 없으면 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코로나 제품이 아닌 것에서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코로나 제품이 안 팔릴 걸 대비해서 다른 신약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리시보 이게 벌써 뭐를 대비해서 나온 제품이냐면 RSV 바이러스 최근에 중국에서 돌고 있다는 독감 있잖아요. RSV 바이러스 독감 그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누르텍이랑 사실 비두라랑 이거 같은 약인데 하나는 유럽에서 쓰는 용어고 하나는 미국에서 쓰는 용어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얘가 이제 신약으로 출시된 지 지금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의 성장률이 또 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약이길래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다켈이라는 게 지금 화이자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 영업이익만 보면 여기 전년 대비 47%가 성장한 약물입니다. 얘는 뭘까요? 빈다켈 얘도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프리비나르 얘는 어린이용 폐렴 치료제입니다. 19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즌 1이 있었다면 2019년에는 2020년 이후에 시즌 2 버전이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중국에서 어린이용 폐렴 돌고 있죠. 웬만한 또 지금 폐렴이랑 그 독감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 노이즈 12월에는 이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전염성 질환, 독감이나 이제 폐렴 그런 쪽은 당연한 거고 그 말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다이어트 치료제는 그 일라이 릴리나 하라 하세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라 하죠. 비만 자체가 생명에 위협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존슨존슨, 화이자, 에브비가 하는 거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약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젠 인수 이거는 한국의 시젠이 아닙니다. 한국 시젠이 아니고 미국의 시젠이라는 종양 치료제만 만드는 암 전문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수한다 했었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수가 뭐 불발될 거라거나 이런 불안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젠 인수 포함해서 시젠에서 팔고 있는 약물을 이제 화이자도 팔 수 있게 되니까 내년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 기대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월가가 예상한 매출 가이던스가 크지 않았다고 그런 걸로 요즘에 주가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 때문에 지금 12월에 또 화이자가 더 내려간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도 있었다. 몇몇 기관들이 등급 하향 조정한 거. 근데 이런 기관들이 등급 하향 조정한 거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본인네들이 싸게 살려고 등급 하향 조정하는 거. 인텔도 그랬어요. 인텔도 막 30달러, 20달러 내려갈 때 계속 등급 하향 조정했거든요. 어쨌든 시즌 인수 3월부터 시즌을 인수
한다고 발표한 건데 이런 인수 활동이 제약회사들 정말 활발해요. 제약회사가 그렇게 인수하는 이유는 본인네들 어떻게든 신약 개발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회사가 신약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 보인다 하면 이제 눈독 들이고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FB도 그렇고 존슨존슨도 그렇고 특히 존슨존슨 같은 데는 자회사만 한 200개 넘어요. 그래서 ADC 분야에서 그 ADC라는 항암 치료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 항암제. 다른 정상세포 냅두고 암세포만 딱 찔러서 파괴시킨다. 아무튼 ADC에서 크게 4가지를 시젠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화이자도 특허가 완료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허가 생명이에요. 신약이 생명이에요. 특히나 신약 개발하면 15년 독점하니까. 그리고 시젠이 이미 출시한 암 치료제도 꽤나 되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가면 이미 출시한 치료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100억 달러 이상 기여할 걸로 예상한다 합니다. 100억 달러 이상 기여하면은 한 12조 이상 기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시젠이 가지고 있는 ADC 기술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런 세포도 있고 2가지 이런 세포를 그려볼게요. 왼쪽이 암세포라 해볼게요. 이 주황색을. 그러니까 노란색은 정상세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퍼즐처럼 맞물릴 수 있는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다 있단 말이에요. 틈이 이렇게 동글게 파진 정상세포도 있겠죠. 틈이 파진 이유는 여기에 단백질이 결합한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뭐 이렇게 생겼어. Y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면 암세포에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위에가 뾰족하면 노란색이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암세포만 딱 겨냥해서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ADC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거를 괜히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폭탄도 잘 달고 다녀요. 폭탄도. 파란색이 폭탄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항체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여기 안으로 착 침투하면은 여기다 이제 폭탄 투여해서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근데 이 빨간색은 이제 노란색이 결합이 안 되니까 정상세포는 안 죽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 ADC 기술이 또 미세하게 화이자가 가진 기술이랑 지금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다 다를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도 이렇게 맞물리는 이 틈새가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춰서 나온 게 뭐 전립선 암에 특정된 항암제 아니면 유방암에 특정된 항암제 이거죠. 그리고 시젠이라는 데도 이런 항암제 전문으로 만든 데다 그리고 이게 시즌 인수하는데 한 460억 달러 쓴 데인데 이미 현금이 310억 달러 정도 있네요. 화이자한테. 인수하는데 크게 부채도 안 낄 것 같고. 자, 화이자 대표약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코미르나티 이게 이번에 매출 13억 달러 냈습니다. 그치만 작년보다 10%나 내려간 매출인 거예요. 코로나 백신 예전만큼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프리비나르 이게 어린이 폐렴 백신. 근데 프리비나르 7이 있었는데 특히나 어린이용으로 특화된 게 프리비나르 13이라는 거고 최근에 통과된 거는 프리비나르 20이 또 통과됐습니다. 계속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도 만들어요. 최근에 통과된 그 프리비나르 20도 있으니까 그것도 언젠가 또 팔아먹겠죠. 아무튼 이게 최근에 매출이 15%나 올랐죠. 왜냐면 요즘에 폐렴 엄청 돌고 있으니까. 팍스로비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알약이죠. 이거는 이제 작년보다 97%가 내려갔네요. 매출이. 코로나 이제 거의 안 걸린다 이거죠. 사람들. 걸려도 되게 경미한 현상이니까. 엘리키스라는 거 이게 전신에 혈류가 안 돌면서 뭐 전신 색정증, 뇌졸중까지 가진 않게 예방하는 예방제이자 치료제를 하는데요. 이게 좀 매출이 올랐네요. 3% 정도. 그리고 젤잔츠,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학 질환이라서 이런 거 걸리면 또 영구적으로 완치가 안 되죠. 계속 약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경증이면은 젤잔츠 안 써도 되고 1차 치료제 쓰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은 뭐 존슨앤존슨도 하고 에브비도 하고 다 하는 데인데 이쪽으로 가장 유명한 약은 뭐 휴미라라고 있어요. 휴미라. 에브비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화이자도 하네요. 근데 화이자가 이쪽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류마티스 관절염 하는 데는 에브비랑 존슨앤존슨이 훨씬 더 치료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쪽으로 종류를. 젤잔츠도 끝나가요. 그러니까 2026년쯤에 끝나가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빈다켈이라고 얘는 심근병증 치료한다. 뭐 이것도 원인을 잘 모른다 해요. 원인을 잘 모른다 하는데 이게 발병되면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치료 시기 놓쳐서 치료 안 하게 되면 사지마비가 되거나 사망이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쪽으로 매출 엄청 증가했죠. 이쪽으로 가장 보편적인 치료제는 화이자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른 약물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질병 치료제가 있지만 화이자 빈다켈이나 빈다맥스 그게 제일 많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막 장기나 혈관에 축적돼가지고 말초신경계도 침범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초기 증상으로 발의 이상 감각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감각 상실로 통증이랑 온도를 잘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좀 마비되는 거죠, 먼저. 운동기능 상실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10에서 15년 내에 사망한대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걸 치료하려면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제다. 근데 간이식 못 받으면 이런 약 계속 투여해야죠, 주기적으로. 아무튼 빈다켈이라는 거는 언제 만들었냐 하니까 2011년 했더라고요. 그때 2011년부터 막 화이자 주가 오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브란스 이게 유방암 치료제예요. 유방암 치료제는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화이자는 또 보면 이게 주황색 부분이 암 치료제거든요. 암 치료제를 1차 치료제를 많이 하네. 1차 치료제. 1차 치료제는 가장 초기에 잡는 가장 먼저 쓰는 치료제고 존슨존슨 같은 데는 4차 치료제, 5차 치료제 위주더라고. 그러니까 존슨존슨도 암 제품은 많이 만드는데 특히 혈액암 제품들 많이 만드는데 백혈병이나 뭐 이제 골수종 이런 쪽에 생기는 종양들 근데 그런 거는 존슨존슨은 4차 치료제, 5차 치료제를 많이 만들죠. 근데 화이자는 1차 치료제 위주로 하네요. 1리타라는 거는 이제 신세포암종 이거는 신장에 생기는 암이래. 신장에 생기는 암도 인리타는 1차 치료제다. 다른 거는 조금씩 매출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는데 인리타는 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유방암 치료제 이게 꽤나 잘 팔리네요. 이브란스.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해도 이거 하나가 거의 코로나 백신만큼의 매출을 가져오다 보니까 비두라 이거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얘가 승인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 제대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는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도 꽤나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허도 좀 나중에 만료되죠.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히 특허 만료되는 게 많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10K 사업보고서에 나온 주 매출 파이라는 거고 아무튼 이게 주 매출 파이가 이렇게 나와요. 프리비나르 어린이용 폐렴 치료제에서 지금 매출 많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어린이 폐렴 걸린 걸로 엄청 미국도 지금 어린이 폐렴 환자 좀 있대요. 에퀼리스 이것도 매출이 이 정도 나옵니다. 커미르나티 이거는 코로나 백신 프란스 얘는 유방암 치료제 빈다켈 이게 이번에 매출이 뭐 거의 50% 늘어난 방치했을 때 진짜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이라 그랬죠. 그리고 젤전츠 얘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이거는 치료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어서 그렇게 뭐 매출에 엄청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리시보 얘가 RSV 신종 바이러스로 지금 중국에서 돌고 있는 독감 있잖아요. 아브리시보가 그게 또 벌써 팔리고 있고 얘도 지금 매출의 한 3%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다른 약품들도 이렇게 매출 나온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특허 만료된 것들이죠. 향후 파이프라인 앞으로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애들이 삼성이고 지금 승인된 애들이 있어요. 승인은 됐는데 아직 약품으로 판매 안 한 애들. 그런 애도 이제 곧 판매하면 비두라처럼 판매 딱 시작하면 비두라 판매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비두라 안으로 3달에 얼마 가져온 거예요? 2천억 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삼상 통과된 게 종양학이 진짜 많죠. 그래서 저도 화이자가 지금 뭐 시즌 인수하고 이런 것도 다 종양 제품, 암 치료제 제품 좀 많이 만들려고 인수한 거 아닌가. 여기서 총 합해서 제일 많은 제품군들이 종양학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화이자답게 전염병 백신이랑 전염병 치료제 총 합치면 90 몇 개 되거든요. 존슨존슨도 그 정도 비슷해요. 워낙 대형 회사들이어가지고. 그리고 mRNA 백신은 우리가 흔히 맞았던 그 코로나 백신이고요. 지금 나온 RSV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으로 아브리시보 나온 건데 이게 또 mRNA랑 무슨 차이가 있냐 보면 얘는 변이가 엄청 강하대요. 하이 베리언트 바이러스. 되게 고변이 바이러스인데 RSV는 별로 변이도 안 한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 또 얘네가 RSV 바이러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작년 초에 RSV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만한 제약회사를 인수했다 그랬죠. 그 회사 인수하고 진짜 RSV 백신 만들고 RSV 바이러스 진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프리비나르가 이제 13까지 나온 거예요. 프리비나르는 뭐냐? 얘는 폐렴, 균. 그러니까 왼쪽 두 개는 바이러스인데 얘는 균이에요.
프리비나르가 지금 13까지 나왔어요. 7 다음에 13. 지금 20 이거 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레시보도 최근에 승인 받았다는 거고 지금 이미 판매하고 있고 보면 이거는 백신 부분입니다. 화이자가 지금 제일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데는 전염성 질환 치료제랑 백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보는 건데 앞으로 파이프라인 넓히려 하는 건 이제 종양학 부분이다라는 거죠. 암 치료제. 굳이 따지면 프리비나르는 소아한테 투여하는 어린이용이고요. 아브리시보는 노인을 위한 그리고 몇 달 전에 8월에는 엘렉피시오 5차 치료제 이런 건요. 진짜 안 나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또 가속 승인됐어. 얘네 뭐 빼겠나 화이자. 화이자는 항상 뭐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돼 빠르게. 백신도 패스트 트랙으로 엄청 빨리 승인된 거였잖아요. 가속 승인이 되네. 그리고 엘리키스 빈다켈 특히나 빈다켈은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뭐 50% 가까이 늘은 이런 게 진짜 확실히 계속 매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도 한대요. 비용 절감해서 잉여 현금 흐름 더 늘리려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못하면 배당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최소 35억 달러 비용 절감하고 그러면 연간 4조씩 비용 절감 기본이고 내년에는 여기서 플러스 1조 더 비용 절감 그러면 5조 비용 절감 할 거고 내후년에는 플러스 2조 비용 절감 더 해가지고 6조 비용 절감 하는 게 또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거기 때문에 거기 한 10억 달러, 20억 달러 더 비용 절감 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18개월 동안 20개 신제품 아까 신제품 봤을 때 일상만 빼고 봤어도 66개 있었잖아요. 근데 18개월 동안 나올 수 있는 출시될 수 있는 신제품 한 20개 정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잠재수 200억 달러면은 20조 잠재 매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20조를 더 가져다 줄 부분이 하늘색 부분으로 이렇게 보라색 부분은 이 4개밖에 안 돼요. 얘네들 4개만 합쳐서도 250억 달러면은 35조 정도의 매출을 가져온다 그러네요. 얘네들이 뭐길래? 얘네들 근데 이미 또 출시된 애들은 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승인된 애들이 이제 곧 출시되겠죠. 그 중에 하나로 누르텍 있네. 누르텍이 뭐냐면 비두라라고 아까 얘기한 급성 편두통 치료제 이게 작년에 통과돼가지고 올해부터 판매했는데 3달 동안만 2천억 벌어왔다 했잖아요. 이 비두라가. 어째 편두통 있는 사람 맞나봐요. 타이레놀로 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편두통 증세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또 보면 궤장성 대장염 얘는 승인만 됐다고 했네요. LCPT 대장염 치료제인데 대장에 궤양이 그게 좀 심하게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LCPT라는 이게 승인이 됐고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이게 또 가져다 줄 파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출시된 것 중에서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게 많은데 아브리시보 얘는 이제 노인을 위한 RSV 백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차세대 mRNA 독감 그러니까 미국은 또 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도 되게 많다고 차세대 mRNA 바이러스성 독감 백신 얘도 곧 나올 거라는 거고 엑스탄디는 아까 설명한 이 중증의 전립선 암 치료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도 출시는 된 상황이네요 지금.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참 원인도 잘 모르고 제 주변에도 아토피 가진 분들 완치가 잘 안 되던데 게다가 이건 경증이 아니고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얘도 올해 출시는 된 거네요. 이런 애들이 진짜 얼마나 돈 벌어다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올해 출시된 거다 보니 이렇게 봐봤습니다.